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뭐냐고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도자가 됩시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물려줍시다.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믿음을 물려줍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본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계통을 최악의 상황에서만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뭐냐고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민주, 번영, 공의를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신당 창당 만세 성찰하겠습니다. 만세! 저기 이의 있습니다라는 역사에 남을 말이죠. 정치인 노무현의 탄생 그 앞부분 청문회 그렇게도 또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양 변호사부터? 아니, 저 모습들이 그렇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것도 같고 굉장히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잘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를 그 바탕에 깔고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요즘 정치인과 비교해서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청문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3당 합당을 상의하는 모습 같은 걸 때 고함을 지르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항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감이 가는 어떤 거를 끌어내는 그런 마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력을 넘어서는 마력 같은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이 결국에는 정치인 노무현을 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하나하나가 다 명장면인데요. 좀 의외로 맨 끝에 이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반대합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건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모습들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물론 그렇기도 했지만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관과도 연결이 되지만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통합하는 것도 항상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과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고 인수위 때는 인수위 앞두고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실제 국무회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토론과 통합 합의의 정치, 어떤 통치 이런 것들을 직접 실천하셨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당선된 후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낙선한 유명한 사례가 있죠. 보겠습니다. 영남과 호남 모두에서 지지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동과 서를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혀서 잘 안 나옵니다.
그때 뭐 네. 거의 이제 김대중당 또 빨갱이당 거의 그런 분위기였고요. 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사람이 없는 데서 연설하신 게 아니라요. 부산 시민들의 분위기가 뭐냐면 노무현 연설을 듣지 않아야 된다라는 암암리의 그런 압력 같은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갑니다. 멀리서더라도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저기 이제 저희가 이름 붙이기에 공토의 연설 이렇게 네. 이름 붙여 얼마나 외롭게 지역주의와 맞서 싸웠는가를 아주 네. 상징하는 연설 장면이죠. 전시작전권 미국으로부터 조기에 돌려받는 문제로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 군 고위층까지 반대를 하니까 노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예산 쓰면서 도대체 그동안 우리 군은 뭐 했느냐 질타하는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아주 고육지책으로 비전투병 3,000명을 파견하는 데 이르죠. 근데 이제 그것은 국방의 측면보다는 네. 어쩔 수 없는 한 번 더 평화를 위한 조치였고요. 당시에 그 외교부가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파병을. 거기 보면 정의로운 전쟁 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요번에 우리가 파병을 해야 전후 복구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다 빼라. 이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다. 오로지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지시해서 그걸 뺀 발표문을 네. 발표를 하기도 하셨었죠. 예. 매우 이상을 추구했지만 현실적인 결정을 할 때는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예, 결정을 실용주의자셨죠. 했다는. 예.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주권 국가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단위에 있었어야 많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됩시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하셨던 것과 주제는 같은데 좀 다른 연설일 거예요. 저 독도 연설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져서 유튜브 네. 중에 많이 도는 연설이 있는데 저보다 훨씬 좀 강렬하고 격렬하고 포효하는 듯한 연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다 내용은 뭐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그 대중적인 연설, 선동적인 연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저 연설 말고 이제 그 다른 연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죠.